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알테오젠은 그냥 평범한 종목이 아닙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 워낙 상징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 자, 오랫동안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온 아주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도 알테오젠인데 뭔가 다르지 않을까? 자, 이 종목 결국에는 지금 이렇지만 다시 평가받을 것 같은데 바이오에서 이 정도 종목이면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 그런데 요즘 차트를 보면 진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고점은 이미 많이 멀어졌습니다. 56만 원대까지 갔던 이 종목 크게 밀렸고 현재는 지금 30만 원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 역시 고점에서 여기서 못 판 게 실수였나? 알테오젠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차트를 보면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이거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이거 정말 시장이 버린 종목이라면 개인이 던질 때 그냥 같이 무너졌어야 합니다. 무서운 자리에서 아무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급 보겠지만 수급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개인이 크게 던지는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 지금 28만 원에서 33만 원 부근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38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정말 모두가 끝났다고 보는 자리였다면 왜 큰 돈이 그 물량들을 받아갔을까요? 왜 가장 이런 무서운 자리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들어왔을까요? 자, 오늘 방송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이 포기한 자리에서 왜 큰 돈들이 다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알테오젠 무조건 간다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종목도 아닙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알테오젠은 한쪽이 마음대로 막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돈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서로 막 다른 판단을 하며 계속 부딪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끝났다고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싸움의 흔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 질문을 이해하시려면, 자, 먼저 지금 알테오젠 들고 계신 주주들의 마음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차트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일봉 보시면은 정말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아마 지난 몇 달 동안 사람 마음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처음엔 자부심이 있죠. 자, 그래도 내가 알테오전을 들고 있다. 이건 아무 종목이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이 종목은 다시 볼 종목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예전에 큰 상승을 봤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사람 마음에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진짜 강했는데 그때는 못 팔았지만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자, 이 종목 재료 자체는 좋은 거 아니잖아. 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자, 처음 하락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큰 종목 당연히 조정도 받으니까요. 근데 고점에서 조금씩 밀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정이겠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쉬는 거겠지. 자,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올라오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버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계속 밀립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시원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올라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눌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자, 기다림이 믿음에서 불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나? 자, 반등 이거 줄 때라도 이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되나?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나? 자,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종목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진짜 죽은 종목이면 마음 정리하면 되는데 무너졌다 인정하고 손절을 하든 기다리든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거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빠지는데, 자, 죽을 것 같으면서도 보시면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희망을 버리려고 하면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끝났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계속 다시 기대하게 만드니까요. 자, 특히 30만 원대에서 버티시는 분들 마음이 좀 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그래도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시 분위기 바뀔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은 왜 받는 거지? 자, 나는 무서운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왜 받았을까? 자, 이런 생각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보는 공포와 큰돈이 보는 그림이 다를 때 나는 무서워서 그냥 던지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고 있을 때 그때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너무 겁을 먹고 있나? 오늘 알테오제의 핵심 감정은 저는 좀 혼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받으신 건 단순히 공포도 아니고 기대도 아닙니다. 무서운데 이거 아직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버티자니 불안하고 나가자니 다시 올라갈까봐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알테오젠 주주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을 그냥 위로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자, 힘드시죠? 자, 기다려 봅시다. 이런 말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개인이 이런 포기하는 자리에 던졌었는지, 왜 외국인과 기관은 그 자리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왜 28만원, 33만원 부근에서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가격대 38만원에서 40만원 부근대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차트에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알테오젠 끝난 종목이라기보다는 큰 돈이 다시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차트의 흔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알테오젠 가장 먼저 봤던 건 일봉이었습니다. 자, 일봉 솔직히 보시면은 마음이 편한 차트가 아닙니다. 고점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전에는 5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은 30만 원대에서 싸우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야, 고점 대비 너무 빠졌는데? 이 정도면 반등 나와도 매물 맞고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봉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끝난 종목이었다면 자, 28만 원까지 밀렸을 때 그냥 계속 밀렸어야 됩니다. 왜냐면 개인이 공포로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제는 28만 6천 원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가격대에서 멈췄을까요? 왜 28만 원대에서 바로 더 밀리지 않았을까요? 진짜 시장이 완전히 버린 종목이었다면 이 자리 그냥 깨져도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이미 많이 빠졌고 주주 심리들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바이오주 특유의 실망감도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확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반등했다라고 보지만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더 빠지는 걸 좀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반등의 위치입니다. 자, 알테오젠 28만 원대에서 살아난 뒤로 중반을 넘기고 30만 원 넘기고 그리고 38만 원대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38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을까?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32, 33,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추면 됩니다. 공포가 진정되는 수준이면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3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단순히 숨만 붙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위쪽 가격을 제가 보기엔 다시 확인하러 간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끝난 종목일까요? 아니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받는 종목일까요? 이 질문은 일봉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지만 주봉을 보면은 질문이 더 커집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은 알테오젠은 단순히 며칠 흔들린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큰 상승 이후 엄청나게 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고점은 이미 멀고 하락 추세의 압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주봉상 고점 이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차트도 아니라는 겁니다. 30만 원대 무너지고 20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알테오젠 이 30만 원대 하단에서 계속 반응을 만들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왜 30만 원대 하단만 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있을까요? 누가 싸우는 걸까요? 왜 이 가격대에서 그냥 포기하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에서 30만 원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자, 고점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실망감과 그리고 다시 싸게 사려고 하는 자금의 욕심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자,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냥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래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깔끔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40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30만원대 종목이 다시 40만원 회복한다면 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직 이거 살아있는 건가? 다시 위를 보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반대로 40만원 계속 못 넘으면 사람들은 좀 실망할 겁니다. 야, 반등은 반등이구나. 역시 위에 매물이 많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죽은 종목의 마지막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이거 40만원 다시 회복하면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분봉은 30분봉입니다. 이 빨간색이 하루하루고요. 자, 분봉에서 싸움이 더 선명합니다. 자, 6월 24일 보시면 33만 1,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 자리는 상당히 불안한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자 32만원, 31만원까지 나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33만원 초반 이 부근까지 더 밀리게 두지 않는 걸까? 그냥 죽일 생각이었으면 더 밀어도 됐었을 겁니다. 공포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9만 7,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40만원 근처까지 다시 확인하러 간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33만원 초반에서 이 초반에 살렸고 40만원 근처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40만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33만원에서 살렸는데 왜 40만원에서 막혔을까? 저는 이게 알테오젠에 벌어지는 힘겨루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에서 받는 힘, 33만원에서 받는 힘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막는 힘도 있습니다. 40만원에서 막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33만원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누군가는 40만원 근처는 부담스럽다고 보고 바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만원 부근이 중요합니다. 40만원을 못 넘기고 그리고 38만원에서 이 버티고 있는 모습. 자,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왜 40만원을 못 넘겼는데 38만원 여기는 또 지키려고 하는 걸까? 자, 이게 그냥 단순 반등이라면 이거 40만원 후에 그냥 35, 33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 38만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다음 방향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알테오젠에서 수급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시총이 정말 큰 종목입니다. 한두 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목처럼 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는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큰 돈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부딪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달 수급을 보면 그림이 꽤 뚜렷합니다. 개인들은 크게 팔았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6월 24일은 중요합니다. 자, 개인이 13만 주를 넘게 던진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전 여기서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개인이 포기한 자리에서 왜 큰 돈이 받았을까? 개인은 무서워서 던졌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지금 다들 무서워할 만한 차트고 공포심이 있을 만한 차트입니다. 무서워서 던진 거 다들 다 이해합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차트도 불안했으니까 다들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량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개인이 보는 공포와 큰 돈이 보는 그림이 달랐던 걸까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고 이거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틀릴 수 있고 큰 돈도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 누가 정답을 알고 움직이는 차트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이 지금 충돌하는 차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한 바로는 개인은 포기합니다. 자, 큰 돈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살리고 있고 위에서는 막힙니다. 아래가 33만원, 여기선 반등하고 40만원 위에서는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자, 알테오젠 지금 반등 중인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포기한 자리에서 큰 돈이 다시 판을 뒤집으려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알테오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지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마음대로 올리고 누군가는 지금 마음대로 올리는 그런 단순한 종목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 큽니다. 시장 안에 보는 눈도 많고
들어와 있는 돈도 많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지금 실망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차트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한 명이 판을 짜는 차트가 아니라 큰 돈들끼리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부딪히는 차트는 아닐까. 자, 한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기대감은 식었다.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알테오젠이고 30만 원대는 절대 버릴 가격이 아니다. 자, 여기서 다시 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등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알테오젠에서 이 두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더러운 겁니다. 더럽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차트는 정말 단순합니다. 밀 거면 그냥 확 밀어버리면 됩니다. 올릴 거면 그냥 시원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돈들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밀리면 누가 받고 위에서 올라가면 누군가는 막습니다. 자, 33만 원에서 살아나고 40만 원에서 부딪힙니다. 이게 저는 치열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개인이 포기하는 자리에서 큰 돈이 그걸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개인이 던지는 자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던지는 모든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끝난 종목은 개인이 던지는 건 그냥 투매입니다. 투매. 시장도 같이 버리고 큰 돈도 같이 버리고 차트도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지금 달랐습니다. 자, 개인이 지금 던지는 자리 기관이 받으면서 상승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들 왜 받았을까? 정말 끝난 종목이라면 왜 개인이 던지는 물량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갔을까요? 그들이 이 자리에서 무언가 봤다는 겁니다. 개인은 그냥 공포를 봤습니다. 큰 돈 이거를 기회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알테오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알테오젠 그냥 끝난 종목이 아니라 개인이 포기한 자리들 큰 돈이 지금 다시 받아가지고 판을 뒤집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입니다. 자, 이걸 제가 그냥 희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28만 원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왜 38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으며 왜 40만 원대에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개인이 던지는 자리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을까? 이 질문들 전부 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야 판이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뒤집힌다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또 밀릴 수는 있습니다. 40만 원 못 넘고 다시 눌릴 수도 있습니다. 38만 원 이거 지키지 못하면 분위기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돈 들어왔다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을 뒤집는 종목은 뒤집히기 전에 일부러 헷갈리게 굽니다. 헷갈리게 자기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서워서 일부러 흔들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도 만듭니다. 자, 기다리던 사람 의심하게 만듭니다. 들고 있던 사람들도 의심하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준이 깨지거나 반대로 기준을 회복하면서 방향이 갑자기 정해지면서 달리게 될 겁니다. 알테오젠도 저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33만 원 살린 힘이 진짜였는지 38만 원 이거 버티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40만 원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 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네 가지 정말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감으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테오젠이니까 그냥 뭐 감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끝났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양쪽 다 위험합니다. 너무 빨리 믿으시면 또 흔들립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면 판을 뒤집히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만약 큰 돈이 정말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자, 너무 빠르면 또 흔들립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올라간 뒤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테오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거 큰 돈이 다시 판을 뒤집을 신호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8만 원을 지키느냐 그리고 40만 원을 다시 두드리느냐 거래대금 다시 붙느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느냐 이 부분 이제 알테오젠의 방향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많다면 지금부터 대응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자, 맞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주가 빠질 때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이 없으실 때입니다. 내가 왜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깨지면 위험한지도 모르고 어디를 넘으면 다시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팔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면 흔들리게 됩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딱 그런 자리로 봅니다. 이거 막연히 좋다, 막연히 끝났다 이렇게 볼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기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약 큰 돈이 이거 다시 판을 짠 후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 신호는 먼 미래에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이 가격대 38만 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38만 원을 지키는지 아니면 이 40만 원 두들기는지 거래대금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다시 받는지 이 네 가지 앞으로 중요하다고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화면 참고하셔서 이거 종목명이랑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핵심 보고 있는 핵심 가격 기준과 거래 대금 기준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과 변화의 기준 그리고 이 시나리오 살아있는지 아니면 꺾이고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대응 기준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보 차이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알테오젠처럼 이거 큰 돈이 부딪히는 종목은 더욱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종목들 하루하루 캔들만 보면 정말 헷갈리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오늘 오르면 살아날 것 같고 내일 빠지면 끝난 것 같고 다시 반등하면 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루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장중에 계속 차트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 보고 거래처 보고 일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 챙기시는 분들, 하루 종일 알테오젠 호가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업이 중요합니다. 본업으로 돈 벌으셔서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식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뺏기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 먹다가 차트 보고 잠들기 전에 계좌 보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정말 단순 반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큰 돈이 다시 판을 뒤집으려는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거 38만 원이 버텨지는지 아니면 다시 넘겨지려는 힘이 나오는지 거래대금 다시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들 계속 확인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도 제가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준으로 보고 기준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다시 판을 뒤집으려는 흐름인지 아니면 여기서 힘이 꺾이는 흐름인지 같이 기준을 세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없이 포기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면은 우리의 수익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끝까지 시청하셨는데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테오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단순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큰 돈이 다시 판을 뒤집으려는 구간으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